오늘 준비한 영상은 미국 국채 금리에 관한 영상인데요. 오늘의 10분 경제 영상을 통해 경제 흐름을 좀 더 쉽게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채란 일정 시점에서 한 나라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의 총액, 즉 총채무잔고를 말하는데요. 국가가 국회의 의결을 얻어 공공자금과 재정투자, 융자자금의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인 것이죠. 발행 시 상환기간과 금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환해야 하는 기간이 끝나면 원금인 국채 발행 시 액면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과 동일하게 발행이 된 이후에도 시장에서 판매되어 가격은 때때로 변동이 있어요. 해당 개념에 대해서는 부채라는 이미지가 강한 편이나 일부는 주식에 해당되며 금리의 경우에는 배당이 실정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적자 재정일지라도 강제적으로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채무라는 말이 정확하겠습니다. 국가에 대한 융자이므로 다른 투자와 비교해 안정적인 투자 방법으로도 꼽힙니다. 미 증시는 왜 낙폭을 할까요? 아마 트럼프는 깨달았을 겁니다. 무역 협상에서 아무리 관세를 높게 때리더라도 자신이 중국을 압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현재 시장에서 달러의 가치는 굉장히 높게 측정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달러 가치가 높은데 위안화 가치가 낮으면 10%든 15%든 아무리 관세를 부과한다 해도 중국에게 생각하는 것만큼의 큰 타격을 주기가 어렵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큰 타격을 주고자 한다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관세를 먹이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혈안이 돼 있죠. 또는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염려, 해당 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IMF에게 환율 조작국 승인을 요청하죠. 하지만 IMF에서도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IMF에서 돌아온 대답은 환율 조작? 문제없어 였습니다. 트럼프는 일단 한 걸음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장 중국에게 9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지만 12월까지 미뤄졌고 또 몇몇 항목에 대해서는 제외까지 해주며 대화를 하고 싶다는 긍정의 제스처를 취했는데요. 이것도 어느덧 과거의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에게 관세를 부과하며 보복을 시작한 거죠.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등의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으로는 미국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미 대선을 고려하고 봤을 때 중국은 조금 피해를 입더라도 트럼프를 끌어내리는 것이 최우선 목표일 것이고 트럼프 역시 재선을 위해 다양한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달러의 가치 하락을 위한 수단으로 금리 인하를 선택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위해 연방준비위원회에게 압박이 가해지지만 합당한 이유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이 많아지면 달러의 가치는 당연히 하락하게 되겠죠. 또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대출이자가 줄어들 테니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 은행에 돈 넣어봐야 이자도 적으니 사람들은 그곳을 다른 곳에 투자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죠. 위의 이유들로 미 대통령이 현재 연방준비위원회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낙인 찍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중국 압박에 나섰습니다. 미국에 돈과 기업이 몰려들고 있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워싱턴 김정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의 대결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돈과 많은 기업이 안전한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SNS에 썼습니다. With respect to our disagreements and with respect to the president's tough negotiating with tariffs, I think China is getting hurt significantly, much more than we are.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어제 올해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미국 증시도 반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지지층인 농민들 표를 의식한 조치입니다. 골드만삭스 등 유력 투자은행들은 미중 무역 합의가 연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까지 중국 시진핑 주석 역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단 미국이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The strength of the dollar, the persistence and the resilience of the dollar ultimately has a very negative impact on S&P revenues. 미중 무역 전쟁의 본질은 이 단순한 경제 갈등이 아닌 미래 패권 경쟁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압박 수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아입니다. 미 증시가 떨어지면서 뉴스에서 미국 국채금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뉴스를 보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죠? 자국인이 아니더라도 타국의 국채에 투자가 가능한데 투자한다는 개념보다는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년, 3년, 5년, 10년, 30년 뒤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시기 동안은 이자를 받게 되면서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군가에게 2년 동안 돈을 빌려줬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많을까요? 10년 동안 빌려줬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많을까요? 당연히 오래 빌려줬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많겠죠. 그래서 보통 국채금리는 1년짜리가 이자가 낮고 2년보다는 당연히 10년짜리가, 10년짜리보다는 30년짜리가 이자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나라가 국채를 발행하여 돈을 빌린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려서 우리나라를 성장시킨 후에 이자를 줄게 라는 개념입니다. 때문에 경쟁 성장률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시간이 길수록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의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10년짜리가 2년짜리보다 이자율이 낮아지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장기와 단기가 바뀌는 상황을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의미는 2년 뒤보다 10년 뒤에 미국의 경제가 더 안 좋을 것을 뜻하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연방준비위원회를 압박하는 트럼프. 이렇게 해야만 중국을 확실히 압박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더 나아가 중국을 무릎 꿇리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북핵 문제도 따라오겠죠? 북핵 문제? 갑자기? 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꽤나 긴밀한 사이입니다. 과연 이 긴밀한 사이를 따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북핵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한다 해도 방해가 들어온다면 불가능하겠죠. 트럼프가 내년 재선에서 다시 당선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와 미중 무역 협상을 해결해야만 하는데 그 때문에 달러 가치를 하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는 분명 국내 증시에도 세계 증시에도 호재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단기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과 싸울 것이 분명하거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권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때까진 최대한 버틸 거고요. 이 말은 즉 정말 긴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상승장이 빠르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미 대선을 앞둔 내년까지 1년 정도 또 횡보하겠죠? 하지만 횡보장에 맞춰서 나름대로의 전략으로 수익을 보면 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계속 정보를 드리고 도움 드릴 테니 구독 많이 해주세요.